자,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지적소관청에 대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토지의 표시 이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사람을 한번 표시해 보세요라고 말했는 것처럼 토지를 표시한다고 할 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6가지를 어떻게 지금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안 외워도 될 것 같습니까? 금방 외워질까요? 계속 해야지. 그러니까 따로 여러분들이 외울 게 아니고 수업 시간마다 제가 되게 많이 해요, 이 말을.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때마다 한번 따라해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암기가 될 텐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외우지는 않았어도요. 자, 머릿속에다가 어떤 토지를 하나 딱 기억을 하면서 한번 연상해 봐요. 떠올리는 거. 그 토지를 한번 나타내 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에 있다. 그것부터 말하겠죠. 어디에 있다라고 할 때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여기까지가 소재예요. 이걸 소재라 그래요. 그다음 몇 번지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지번이야. 역삼동 123번지다. 그리고 그 땅의 용도가 뭐냐? 대로 쓰이고 있다. 그다음에 크기가 얼마가 된다. 면적.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문장으로 쓰는 거죠. 그다음 이것도 하나 더 해보면은 자, 경기도 광주시 초읍 도평리까지가 소재. 그다음에 산 62번지가 지번. 그다음에 과선이 지목이고 이게 면적.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경계라는 것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계를 이렇게 문장으로 쓰지는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72번지가 있고 3번지가 있어. 이 두 필지의 경계가 어디냐라고 할 때는 이렇게 선으로 그려서 나타냅니다. 여기서 자, 두 개 필지가 있다고 할 때 이 두 필지의 경계를 나타낼 때는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선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장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은 도면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경계를 나타내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좌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경계점하고 이 경계점, 이 두 개 경계점 있잖아요. 이 경계점에 대한 x, y 좌표값을 써주는 거예요. 이 좌표값을 구해가지고 이걸 등록해 주면은 이 토지에 대한 이 경계점에 대한 좌표값을 구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좌표는 우리가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 일반인들이 봐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정도. 대신에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등록이 되는 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토지 표시를 6개라고 말하면서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는데 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그것을 여러분들은 아직 안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요. 어떤 토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거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만 여러분 이 소재 지번 있잖아요. 이것을 주소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까? 응? 소재 지번이라고 나온 것을 주소라고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절대 안 돼. 그럼 절대 안 돼요. 이것은 주소라는 것은 아까 여러분들 본인 한번 나타내 표시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서 주소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이것은 권리자를 나타낼 때, 사람을 표시할 때는 주소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부동산을 표시할 때는 소재 지번이라 그래야지 주소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왜 이걸 헷갈려하고 이거 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전에 여러분들 그 주소를 나타냈을 때 뭘로 썼어요? 지번으로 썼잖아요. 여러분 자기 지금 주소 쓰라 그러면은 아직도 지번으로 쓰신 분 계시죠? 혹시 지번으로 쓰세요? 지번으로 쓰고 있다라는 말은 10년 내로 이사를 안 했을 거예요. 그지 않아요? 이 2014년도에 우리나라가 도로명 주소가 들어와요. 그럼 2014년도에 도로명 주소가 들어오면서 이게 싹 다 바뀌어야 됐거든. 근데 지번으로 썼던 분들은 그냥 그게 편하니까 계속 쓰고 있는데 이사를 안 갔어. 그러면 내가 그냥 도로명 주소가 입력이 잘 안 돼. 맨날 봐도 잊어버려. 보긴 보거든. 근데 그게 안 써지는 거지. 습관이 안 되니까. 근데 이사를 갔어요. 그럼 어차피 거기 지번이나 도로명이나 똑같잖아. 그럴 때 이제 쓰게 되죠. 사실 제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여러분 주소 있잖아요. 주소 말했지만 이것은 사람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고 토지를 표시할 때는 뭐라고 쓴다고요? 소재 지번. 근데 왜 헷갈릴까? 주소로 지번을 가지고 주소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우리나라 주소는 법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도로명으로. 같은 말 아닙니다 이거.
이게 이제 작년에 어떤 분이 올해지 사실은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지번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이제 얼굴에 학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역 질문이 있어요. 그런 데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아니 이 선생은 지금 공부를 하는 사람이야? 이게 지금 주소가 도로명으로 바뀐 지가 언젠데 이걸 아직도 수업을 하고 있는 거야? 당신 공부하는 사람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어? 와 정말 이게 용감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주소로 바뀌었다 그랬지만 그럼 우리 지번이라는 거 배울 필요 없나요? 아니지. 여러분들은 지금 지적법 시간에 배우는 게 토지를 배우는 거예요? 사람을 배우는 거예요? 토지를 배우잖아. 그러니까 토지를 표시하는 지번을 알아야죠.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지번은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소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 표시에 대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용어의정에서 아까 토지의 이동이라는 거 아까 말했던 거 빨리 할게요. 이것은 자, 토지 이동할 때 이 토지의 이동이라는 말 또 느려졌는데 토지 이 토지는 여기서 뭐라고요? 토지의 표시다. 뭐 한두 번 그러면 이제 그러려니 하고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화를 내봐 소용없고. 그래서 새로 정하거나 병에 또는 말소하는 것을 토지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포인트는 여기서 뭐라고요? 토지. 그럼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나눠놨는데 아까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봤었잖아요. 지목 변경한다, 분할한다, 합병한다. 이런 거 여러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안 외워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이걸 외우려고 하면 잘못 접근하는 것이고 외우고 싶어 죽겠다. 그러면 토지 이동을 외워요.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 토지의 이동이라는 말을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 하지 않는 것 구분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은 토지 이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아니다고요?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그럼 개별 공시지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라는 말은 알고 있어요? 땅값, 땅에 대한 공시가를 매년 조사해가지고 그걸 등록하거든요. 해마다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사해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년에 2023년도 개별 공시지가는요. 여러분 생각에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고정될 것 같아요? 내년에. 여러분 그 주택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가격,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공동주택가격이라 해서 정해져요. 매년 조사되거든요. 그것도. 그럼 내년 공동주택가격은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갈 것 같아요? 내려가겠죠.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개별 공시지가는?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것은. 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럼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가만 고정될 수도 있어요. 그거 바뀐단 말이에요. 해마다 새로 정하니까. 자, 그것도 토지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다요?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그럼 뭐가 토지 표시냐라고 했을 때 아까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것만 토지 표시니까 이거랑 관계없는 것들이 바뀌는 것은 토지동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필지를 봤는데 이제 넘어갑니다. 필지라는 것은 자 뭐라고요? 단위예요. 단위. 사실 여러분 필지라는 개념을 한번 정의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필지가 뭐지? 내가 대충 감은 아는데 말로 좀 하기가 좀 그렇네 하신 분들. 그러면 킬로그램을 한번 정의해 봐요.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썼을 거란 말이에요. 킬로그램. 그램이라는 것도 썼죠. 그죠? 이거 제곱미터 이런 개념. 이런 것들 개념 정의할 수 있습니까? 그냥 무게의 단위다. 면적의 단위다. 이 정도 말하는 것이지 내가 킬로그램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한다? 그런 분들 드물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필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필지는 뜻이 뭐라고요? 단위다. 토지에 대한 단위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할게. 예를 들었을 때 이거 지워지는 것도 천재 지워지네요. 그러면 여러분 5평짜리 한 필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있어. 500평짜리 한 필지 있을 수? 있어요. 5만 평짜리 한 필지가 있을 수? 있고요. 50만 평짜리 한 필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지라는 개념은 크기랑 관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동그랗게 생긴 한 필지 있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길다라는 네모 있을 수 있고
부정형으로 생긴 필지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지라는 개념은 크기랑 모양이랑 관계가 없어요. 그럼 이 말이 바로 딱 안 따라가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말이에요. 말이. 자, 그동안에 꼭 강의하면서 제일 쉽게 설명했던 이게 말인데, 이런 말이라는 것은 동물을 세는 단위잖아요. 우리가 생선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멸치 한 마리, 꽁치 한 마리, 고래 한 마리, 가오리 한 마리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꽁치하고 고래가 사이즈가 될 법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말합니까? 한 마리라고 그래요. 그렇게. 그러니까 필지가 그런 개념이라는 거지. 그래서 필지라는 개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동안에 친숙하게 썼던 그 단위랑 연결시켜 봤을 때 말이라는 개념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게 쉽게 좀 전달이 될 것 같아요. 말 알아듣겠죠? 그래서 필지라는 말은 크기, 모양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토지에 대한 개념을 말했었는데 여러분 이게 자 이런 것도 토지일까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우리 지금 가까이 있는 것 중에 여기 보면은 안양천 있잖아요. 안양천 저거 토지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에 더 가까운 한강 토지일까요? 한강이 토지인가? 우리 학원 앞에 있는 큰 넓은 도로 있잖아요. 그 토지일까요? 토지입니다. 토지고 여러분 머릿속에 아무 호수나 한번 그려봐요. 제일 가까운 호수가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이랬더니 어떤 분이 티티카카 호수요 그러던데 우리나라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 있는 것 중에 의왕시에는 백운호수가 있습니다. 백운호수가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백운호수가 이게 호수 토지냐? 이다 아니다? 이다. 그러니까 이게 물이 있으니까 토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게 산이에요. 산이니까 당연히 토지이죠. 그죠? 평평한 전답 또는 이게 뭐 대 같은 거 당연히 토지란 말이에요. 근데 호수 이렇게 생겼지. 그래서 여기가 물이 고여져. 이렇게 이게 토지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모양의 차이입니다. 산은 솟아 있으니까 물이 흘러버리는 것이고 호수는 꺼져 있으니까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의 차이지 만약에 이게 헷갈리면 물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닥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강은 이렇게 꺼져 있는 상태에서 물이 자꾸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토지라고 이제 이냐 아니냐 판단했을 때 여러분 약간 어려워하는 것이 물이 고여 있는 것들이거든요. 물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은 물을 빼시면 돼. 그럼 자연스럽게 토지다라고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럼 갯벌은 토지다 아니다? 이거 보이니까 보이잖아요, 그죠? 그건 토지 아니야. 그게 이제 그 바다 있잖아요, 바다에는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우리 지적법에서 말하는 토지라고 말해 토지가 뭐냐라고 할 때요, 바다를 제외한 모든 부분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 바다를 제외한 모든 부분인데 그럼 어디까지가 바다냐라고 했을 때 바닷물이 꽉 찼을 때 기준이 쫙 빠졌을 때가 아니라 바닷물이 꽉 찼을 때거든요. 그럼 바닷물이 꽉 찼을 때 갯벌은 잠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토지가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지적법에서 말하는 토지라는 개념을 정의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바다가 아닌 부분. 근데 바다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때 기준을 어떻게 잡으라고요? 바닷물이 꽉 찼을 때. 그걸 최대 만조위 이렇게 말하는데 바닷물이 꽉 찼을 때 잠기지 않는 부분 이게 토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섬은 토지 아니에요. 섬. 무인도 토지 맞습니다. 토지. 그래서 토지라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이 물보인도 헷갈리면 안 돼요. 다 토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용어의 정의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 지적법에서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지적소관청, 그다음에 토지의 표시, 토지의 이동, 필지 이 개념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게 어디까지냐면은 346페이지까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따로 책에다 줄을 안 칠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칠판에 이렇게 띄우는 것들 막 쓰시는 분들 있죠. 쓰지 마세요. 손목 아파요. 손목 아프니까 쓰지 말고 이 책에다가 너무 공들이지 말고 이 책은 그냥 임시로 쓰는 거예요. 임시로. 그래서 우리가 1월 달 되면은 기본서가 따로 나오게 되니까 그걸로 보는 겁니다. 이 책은 그럼 왜 필요하냐?
내가 학생입니다라고 증명서를 나타낼 때 쓰는 거지. 에듀윌 학생이다. 노란색 이제 에듀윌 노란색 보여주면서 나 에듀윌 학생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 자, 그러면 제 2장 346페이지 토지 등록에서 뭐 등록 단위로서 필지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렇고 이제 오른쪽에 가보면 등록의 기본 원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좀 말할게요. 그럼 여기 보면은 여러분 1번에 지적 국정주의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지적 국정주의 이 말 나왔는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 그대로 한번 해석 좀 해봐요. 무슨 뜻입니까? 지적은 국가가 정한다. 지적은 국가가 정한다. 지적과 관련된 사항은 누가 정한다고요? 국가가 정한다. 이렇게. 그럼 국가가 정한다라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했을까? 보세요.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청에 향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됩니다라고 했거든.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표현은 어디예요? 그렇지, 색깔 들어간 부분. 당연히 색깔 들어간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색깔이 안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 그게 모든 토지. 동그라미 쳐요. 모든 토지. 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싹 다 등록해놔야 되거든. 누가? 국토부 장관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할 때 그냥 장관이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럼 장관이라고 그러면은 아니 장관이 한두 명이야? 아니 그냥 장관이라고 말하면 어떡해? 무책임하게. 제가 지적법 시간에 말하는 장관은요. 국토교통부 장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법이나 중개사법 선생님들은 절대 이것을 장관이라고 말 안 한다고. 왜냐하면 거긴 여러 장관이 있거든. 근데 지적법은 깔끔해. 참 단조로워. 그래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국장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아이고 보통 그냥 제가 장관 이러면은 국토부 장관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땅들은 다 등록을 해놔야 되는데 누가 그걸 한다고요? 국장이 한다. 장관이 한다 그런 말이지. 그런데 이제 자 2번 봐보세요. 직권등록주의라는 말. 자 이거 읽기 전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땅 소유권자입니다. 내가 내 땅을 지금 지목을 변경하려고 땅을 다 준비해놨어요. 형질 변경 다 공사 끝내놨어. 그러면 어때요? 지목 변경을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그래야 지목을 변경해 주겠죠. 어디 가서 신청하라 그랬습니까? 누구한테 신청하라 그랬어요? 지적소관청한테. 그러니까 소유자가 소관청한테 와가지고 내 땅 지목 바꿔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그걸 신청을 받은 소관청이 등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소유자가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와야 될 사람이 안 와버렸어. 그럼 소관청 어떻게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를 테니까. 그 땅이 그렇게 됐는지를 어떻게 알겠어? 모르겠지. 그러죠? 뭐 알게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아마 모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자 바다를 매립했어. 매립 허가를 받아가지고 바다를 매립했어요. 그럼 매립해서 토지를 만든 거야. 토지를 만들었으면 신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신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 사람이 소유자가 어떻게 신청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구한테 가가지고 소관청한테 가서. 근데 이 사람 신청을 안 해버려. 그럴 때 그때 소관청은 어떻게? 그냥 냅둘까요? 아니면 등록할 수 있을까요? 등록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요소가 영토하고 국민이죠. 그렇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요소 뭐 이것저것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영토하고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토가 어디까지인지가 등록이 돼서 관리가 돼 있어야 되고 국민이 누구다고 관리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거든. 뭐 하려고? 관리하려고. 관리해서 세금 부과하려고. 그러니까 땅 주인은 땅을 매립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국가가 등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금 부과가 안 돼버리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누락된 것을 방지하려고요.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안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내용이거든. 자, 봐보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합니다. 끊고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수사청 향하여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 거기는 토지 이동 한번 줄 쳐보세요. 근데 지금 여러분 세 줄 읽었잖아요. 이 세 줄 읽으면서 모르는 용어 나왔어요? 신기하게도 다 알아버려.
공부한 지 이제 1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여기 세 줄에 대해서 모르는 단어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토지동도 알아버렸지. 지적소관청도 알아버렸지. 나머지 것들은 국어적 감각으로 알지. 이렇게.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토지동에다가 한번 써봐요. 분할, 지목 변경, 신규 등록 한번 써봐요. 그 토지동 거기다가. 방금 줄친 거 있잖아요. 줄친 게 아니라 토지동이라고 써진 거 첫째 줄에 거기다가 분할, 지목 변경, 신규 등록 한번 써보라고요. 그런 것들이 토지동이거든. 그러면 그런 거 있을 때 내가 그런 걸 하고 싶어? 그럼 소유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일단 소관청에다가 신청을 하라 그 말이에요. 소관청이 누구라 그랬나요? 특시군구. 소관청이 특시군구입니다. 그거 가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야. 근데 신청을 안 해버리면 그냥 냅둬버리는 게 아니라 소관청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직권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누락되는 걸 막으려고 이런 규정을 두는 겁니다. 됐고 이제 자 밑에 3번부터 이제 뭘 배우냐면은 여러분들이 지적법을 배우다 보면은요, 와, 나 진짜 별걸 다 가르치는구나. 나는 법을 배우면 무슨 막 권리관계, 권리 분석 이런 거 배울 줄 알았더니 지적법 시간에 들어갔더니 왜 그런 걸 안 가르치고 뭘 다른 걸 가르치더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 아까 여러분 토지 표시가 이렇게 6개 있다 그랬잖아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중에서 소재라는 것은 행정구역 명칭이에요. 이게 소재가 행정구역 명칭입니다. 그리고 좌표, 그렇지 나오네 이제. 이 좌표 이것은요, 이게 일반인들이 못 읽어요. 이게 의미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규정해서 이렇게 안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빼고 나머지 지번하고 지목, 면적, 경계 이 네 개를 가지고요 지금 이 장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번하고 지목 이걸 한번 해볼 텐데, 자, 지번 그럼 여러분 지번이 뜻이 뭔 것 같아요? 지번. 그렇지, 땅의 번.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돼. 어렵게 말하지 말고 100% 한자어란 말이에요. 그대로 풀어서 말하면 되는 거야. 지번, 땅에 대한 번호다. 이렇게 사람한테는 이름이 붙은데 땅에다가 이름을 못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동 몇 번지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럼 걔가 특정이 되는 거야. 이게 지번인데, 그럼 여러분 우리 이름 처음에 지을 때 막 짓지 않잖아요, 그죠? 5월에 태어났다 해서 5월이 이렇게 안 짓단 말이에요. 그죠? 옛날에는 그렇게 지었지만 지금 그렇게 안 일어요. 그럼 이게 뭐 장명소 가가지고 뭐 성명하게 따라가지고 다 이것저것 따져서 짓단 말이에요. 이름도 그렇게 짓는데 지번도 붙일 때요 나름 붙이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에 따라 지번을 붙이는데 그 지번이 이제 어떻게 붙느냐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넘겨보시면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거기 348페이지에요. 지번에 대한 현행법 규정이라는 말이 있거든. 여기. 그래서 거기 네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보니까 지번은요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적별로 차례대로 붙입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지번 부여적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자 칠판 봐봐요. 이게 그대로 읽으니까 지번을 부여하는, 오케이 잘 나오는데 지역, 좀 시간 지나 나오네 얘는.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인데 이렇게 말하면 말이 잘 안 되잖아.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단위가 되는,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가 되는 지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칠판 잘 봐봐요. 자 우리가 지번을 쓰는 걸 보면 역삼동 123번 이렇게 써요. 청계동 75-1번, 다음에 청계동 385번, 다음에 도평리 65번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기 고향 땅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몇 번지라고 나오죠? 그럼 몇 번지 앞에 뭐가 써져요? 리가 써지거나 동이 써지죠. 이 지번의 숫자 앞에 써져 있는 이 동이나 리, 이걸 보고 지번, 부여, 지역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번 부여적이라는 말을 어렵게 그냥 생각하지 말고 동리를 말해. 동리, 무슨 동 몇 번지, 무슨 리 몇 번지, 동마다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대방동에 1번지가 있잖아요. 노량진동도 1번 지어 있는 거예요. 동마다 지번은 1번부터 시작되거든. 알겠죠? 근데 그것을 누가 붙인다고요?
지적소관청. 그러면 이 대방동 지번은 누가 붙인 거예요? 동작구청장이 붙인 거지. 동작구청장이. 그럼 역삼동 지번 누가 붙인 거예요? 강남구청장이. 이렇게 지적소관청이 지번 배적별로 차례대로 붙여준다. 여러분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그냥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북석이변법이라는 게 있어. 자, 북석이변법이 뭐냐면 방금 4개 중에서 두 번째 거 들어가는 거예요. 지번이 이렇게 있으면 자, 동이 이렇게 있어요. 동이. 이게 하나의 동이야. 하나의 동인데 이 동의 1번지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1번지. 1번지가 어디라고요? 북서쪽 해서 이렇게 지번이 시작돼요. 잘 못 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북서쪽이잖아. 여기가 1번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북서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남동쪽으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진행하거든 지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방동 1번지가 어디인지 알고 싶어요. 근데 이쪽 가가지고 찾아보고 있다. 그럼 1번지 없는 거야. 대방동 1번지는 이쪽 북서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1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번이 정해지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거든요. 여기에 지번을 어떻게 붙이냐 이게 나오는데 자, 우리 지번을 보시면 이렇게 역삼동 123번지가 있어요. 그리고 뭐 청계동 75 1번 있고 청계동 산 85번지가 있고 도평리 산 5번지가 있거든. 보니까 이 지번의 숫자 앞에다가 여기는 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는 산이 없지. 이게 무슨 차이인 거냐? 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들은 반드시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에가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등록이 되면 지적도가 같이 세트로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등록이 되면 임야도가 세트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뒤를 불안해서 놓을 수가 없네 그냥. 이게 여기에 등록되냐 여기에 등록돼 있느냐 이거든요. 지번을 보면 알 수 있거든. 지번 앞에가 산이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임야대장에 등록됐다는 뜻이고 산이 안 써지고 그냥 숫자만 나와요. 그럼 토지대장에 등록이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지번 알고 있나요? 거기에 지번에 숫자만 써 있어요? 산이 붙어 있어요? 숫자만 써 있죠? 그럼 그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 있잖아요. 그 땅은 토지대장에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 뜻이거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럼 도평리 산 5번지 있잖아요. 이 땅의 지목은 임야이다. 자, 지목은 임야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그러면 안 될까요? 안 돼. 지목은 28가지거든요. 28가지가 지목인데 그럼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지목이 임야만 등록되느냐? 그건 아니야. 과수원이 등록될 수도 있고 전이 등록이 될 수도 있고 유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등록이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지번만 보고는요. 산이라고 써 있다 해서 이건 지목이 무엇일 것이다 라고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지. 역삼동 123번지가 토지대장에 등록이 돼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땅의 지목은 대일까요? 모르는 거야. 도로일 수가 있어요. 우리 학원 앞에 있는 이 도로 있잖아요. 저거 지목이 도로거든. 아, 참 이거 하나 더 말해드릴게요. 이거 관련돼 갖고 하나만. 그럼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도로도 토지다, 한강도 토지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럼 이게 도로가 이렇게 지금 지나간다고 쳐봐요. 이렇게 지금 도로가 가고 있어. 필지 몇 개일까요?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 앞에 있는 도로 있잖아요. 저 한 필지 아니야. 이렇게 필지를 이렇게 나눠놔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거 한 필지, 이거 한 필지, 이거 한 필지 다 따로따로 지번이 붙어요. 한강도 마찬가지야. 이게 한강이란 뭐예요? 쭉 지나간단 말이에요. 한강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가 한 필지, 한 필지, 한 필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토지인데 그 토지를 통째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분할을 그러니까 나눠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등록하기 때문에 그걸 필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필지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해서 말했을 때 아까 이 지번을 보고는 지목은 알 수는 없고 이게 토지 대장에 돼 있나 임야 대장에 돼 있나 그 정도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알아들었죠? 자, 다음 우리 한 규정 하나 더 봐야 되는데 본번과 부번이 나와요.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칠판 잘 봐보세요. 이렇게 이 지번이 이렇게 딱 깔끔하게 숫자로만 써진 게 돼 있는 거 있고요. 또 지번 중에는 이렇게 짝대기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 짝대기 없는 지번들 있잖아요. 이걸 본번이라고 그래. 짝대기 붙어 있는 지번들 있잖아요. 이걸 부번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런 지번, 자, 지금 이렇게 나왔을 때 72에 3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중에 이 앞부분 있죠. 앞부분을 본번이라고 그래요. 그럼 뒷부분 여기 있잖아요. 뒷부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번이라고 그래요. 그럼 본번의 개념이 두 가지인 거야. 본번의 개념은 이렇게 아예 짝대기 없는 지번 있잖아요. 이런 걸 본번이라고 할 때가 있고, 짝대기 붙어 있는 것 중에서 앞부분 있죠. 앞부분. 요걸 본번이라고 할 때가 있어. 부번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짝대기 붙어 있는 지번 있잖아요. 이걸 부번이라고 그러고, 짝대기 붙어 있는 것 중에서 뒷부분, 이것을 부번이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럼 본번이라는 말을 했을 때 이걸 말하는 것인지, 그럼 이걸 말하는 것인지는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냐?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뛰어난 국어적 감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선 그리고 막연한 게 좀 불안한데요? 아니야. 이건 더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 정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여러분들은 원어민들이죠. 국어 사용하는 경력이 한 그래도 몇십 년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정도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읽어보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볼까요? 여기서 본번만 골라보세요. 어떤 게 여기서 본번입니까? 45, 62, 79, 111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아니 선생님 본번의 개념이 두 가지라면서요. 짝대기 없는 거랑 짝대기 있는 앞부분을 본번이라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제가 자 여기서 본번을 골라봐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판단했을 겁니다. 아 이것은 짝대기 없는 걸 고르라는 소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방금 금방 알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이것은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많지도 않고 몇 개 안 되거든. 그래서 금방 구분되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다만 본번의 개념이 두 가지고 부번도 개념이 두 가지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책 봐보시면 지번에 대한 현역법 규정에서 아까 1번 말했잖아요. 2번을 보니까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아까 화살표 쭉 갔던 거 기억나지요? 그런 모양을 기억하면 유리합니다. 세 번째 거. 지번은 아랍어 숫자로 표기하는데 임야대장 및 임야대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요. 숫자 앞에다가 산자를 붙입니다. 자, 지번에 숫자 앞에 산이라고 붙은 것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이 돼 있다. 그런 뜻이 되죠. 다음에 네 번째 거. 자,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는데 본번과 부번 사이에 짝대기 표시 연결합니다. 이 경우 짝대기 표시는 의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와, 별걸 다 나왔네. 그러면 여기 아까 봐보면 아까 우리 지금 법에서만 놓고 본다면 아까 그 4번에 동그라미 4번 있었잖아요. 지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이 되는데 본번과 부번을 어떻게 연결하라고요? 짝대기 표시. 짝대기 표시로 이걸 연결하는 거예요.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요? 의라고 읽어라. 여러분 이거 읽을 때 보통 의라고 읽습니까? 어떻게 읽어요? 그렇지. 다시라고 읽지. 앞으로는 이렇게 읽지 말라는 소리예요. 다시라 읽지 말고 어떻게 읽으라고요? 의. 와 진짜 선생님 이렇게 읽는 것도까지 간섭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왜 간섭을 하지? 통일시키려고요? 통일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뭐 남북 통일이 좋은 건데.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거 왜 도대체 법에 이런 규정을 왜 뒀을까? 정말 여러분들이 위하는 마음이 많은 거예요. 혹시 내년에 또 다시 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내라고 또 다시 하지 말라는 염원이 들어가 있는 규정이거든요. 이걸 아주 중요한 규정을 써붙여 놓으세요. 다시라고 읽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어떻게 읽으라고요? 의. 버스 탈 때도 여러분 몇 번 타고 오십니까? 버스 주로 타는 버스 번호가 뭐예요? 지하철이요? 혹시 뭐 이렇게 타는 번호 없어요? 앞으로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요? 그렇지. 저 다시라 읽지 말라는 거지. 이거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웃고 넘어가지만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써진 게 3번 이게 나온 거 있어.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 방법하고 써진 거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칠판 좀 봐봐요. 네 가지로 나눠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번을 붙일 때 이런 경우에 지번이 이제 붙는 방법이 달라진다 해가지고 크게 네 가지로 나눠놨어. 그러니까 신규 등록할 때, 분할할 때,
합병할 때, 도시개발 사업할 때 이렇게 나눠놨는데, 자, 여러분 지금 이 제가 칠판에 띄우는 그림은 우리 기본서에 있어요. 이 책에는 없는데 나중에 기본서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거나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있어 매립을 했지, 땅을 만들었어요. 그 매립된 그 필지에다가 이제 등록을 할 때 지번을 붙일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본번으로 붙이는 게 원칙일 것 같아요? 부번으로 붙이는 게 원칙이겠습니까? 어떻게 붙이는 거? 본번이라고 대부분 대답합니다. 지극히 정상인데, 자 보세요. 이게 한 동이야. 1번지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3124번지까지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동이고, 그 이쪽이 바다예요. 여기 바다인데 여기 이 바다 부분에 여기를 매립을 한 거야. 바다에서 여기를 매립을 해가지고 등록을 해야 돼. 그럼 등록을 할 때 이제 지번을 붙일 거 아니겠어요? 그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이때 본번으로 붙이나요? 부번으로 붙이나요?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붙인다고요? 벌써 느낌이 와버렸어요? 옆에 써 있어 버리지?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본번으로 붙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1번지고 제일 마지막에 3124잖아요. 여기다 이어가지고 3125라고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근데 바로 옆에 땅이 뭐예요, 지번이? 310번지예요. 그러니까 지번에 연속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번은 연속돼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연속성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이 바다 매립에서 신규 등록한다라고 하거든요.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 그 옆에 있는 땅, 인접토지 그 본번 있잖아요. 거기다가 부번으로 붙이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바다를 매립해서 땅을 등록할 때는 붙입니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바다를 매립했습니다. 그럼 새롭게 등록하는 걸 신규 등록이라고 그래. 그럴 때 본번으로 붙이는 게 원칙이라고요? 부번 원칙이라고요? 부번. 근데 이제 그것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인접토지의 본번의 부번. 근데 이거 외우려고 쓰지 말고 이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근데 이게 이제 원칙인데 예외가 있어. 이게 본번으로 붙이는 예외가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땅이 있고 제일 마지막 필지 3124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매립을 했어요. 바로 옆에다가. 그럼 여기를 3124에 1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때는 3125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이때 섬이 있어. 섬. 이게 섬이거든요. 이 섬이 지금 등록이 안 돼 있는 땅이었다고. 근데 이번에 등록하려고 그래. 그럼 이거 신규 등록하려고 할 때 여기 지번 어떻게 붙이겠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붙인다고요? 이런 경우도 인접토지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어떻게 붙이라고요? 본번을 붙이고, 그 다음에 매립을 많이 했어요. 매립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보통 여러분들 보면 매립하는 거 많이 매립된 걸 많이 봐요? 조금 한두 필지 된 걸 많이 봐요? 그렇죠? 우리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면 대부분 대규모로 돼 있잖아요. 실제 서해안은 엄청 대규모로 많이 했어요. 여기 최근에 영종도 여러분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 엄청 매립돼 있죠. 진짜 매립 많이 돼 있다고. 그럼 거기 이렇게 매립 대규모로 돼 있는 땅들 있단 말이에요. 이런 땅 등록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부번이 더 불편해요. 그래서 등록할 필지가 아주 많아. 여러 필지야. 여러 필지일 때도 어떻게 붙이라고요? 본번으로 붙입니다. 본번으로. 그래서 이걸 뭐 지금 이거 나중에 인떨려 이렇게 외워버리면 되거든. 인떨려 이래가지고 외워버리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뭐 인떨려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있습니다라고 지금 전달하는 건데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저런 거 있구나 편하게 들으시라고 하는 말인데 외우려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그림을 보면서.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 원칙은 부번인데 이게 본번으로 붙이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유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최종 지번 토지 인접돼 있을 때, 섬처럼 뚝 떨어져 있을 때, 매립이 많이 됐을 때, 이런 거 인떨려라고 외우면 되는 건데 별거 아니다. 알아듣겠죠? 오케이. 그다음 이제 분할로 한번 가볼게요. 자, 칠판 좀 봐봐요. 이게 한 필지 땅이 있거든. 여러분 우리 집 뭐 하고 있어요? 글쎄요, 그러지 말고 토지의 표시 중에서 지번, 땅에 대한 그 이제 번호인데 사람 집 명치 성명, 그거에 대한 이제 지번 어떻게 붙이느냐.
이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제 지번을 이제 붙이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신규 등록에 대한 내용을 받고 이제 분할에 대해서 볼 텐데요. 자, 이게 72번지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땅을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면 여러분 필지 개수 있죠, 개수. 필지 수가 늘어납니까? 필지 수가 그대로예요. 늘어나죠. 전체 면적은 그대로겠지만은 필지 수는 늘어난다고. 그럼 이때 이 땅에 지번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원래 썼던 지번을 하나는 써야 돼요. 72번. 그럼 여기다가 지번 새로 붙여야 되거든. 그럼 여기 여러분 생각에 찍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72의 1로 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70의 1번지를 다시 나눴다고 쳐봐. 이게 분할했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는 몇 번이 될 것 같아? 하나는 70의 1을 써야 되고 여기는 70의 2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번은 기본적으로요. 글씨 쓰는 방향으로 진행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리고 분할을 하게 되면은 한 필지는 원래 분할되기 전에 지번을 써야 돼요. 근데 새로 만들어진 필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번을 어떻게 붙일 거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방금 여기서 본 것처럼 간단히 말했지만, 자 보세요. 여기 이게 하나하나가 다 지금 필지란 말이에요. 그럼 72, 72의 1, 72의 2, 72의 3 쭉 연결돼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70의 60번이에요. 이렇게 끝나는 건데 72의 1번지 이거 한 필지를요, 이 한 필지를 이렇게 반으로 분할을 했어요. 그럼 하나는 원래 지번인 70의 1을 써야 돼. 그럼 여기 지번을 뭐라고 쓸 거냐 그 말이에요. 여기 지번을. 그럼 우리 생각할 때 72의 2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옆에가 이미 있잖아. 그죠? 지번이 중복이 되면 안 되거든. 그러면 중복을 안 시키고 여기다가 지번을 붙여야 될 텐데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최종 부번 있죠. 최종 부번. 최종 부번에다가 이어서 써버리면 중복이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할 때는 70에 61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갈 때 72에 1, 72에 2, 72에 3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72에 1, 72에 61이 뚝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튀어나왔냐? 이런 것들은 이게 분할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분할됐을 때 지번이 중복이 안 되게 하려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최종 부번 다음에다가 부번을 붙여준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근데 설명을 이렇게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문장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럼 심상치가 않아. 이게 문장으로 나타내면은 잘 봐봐요. 분할을 할 때 한 필지는 분할 전에 지번으로 써요.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나머지는 자, 황당한데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붙입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문장이 되게 불편하지 않아요? 처음에 딱 보면. 그럼 여기서 이때 이 부번이라는 말은 아까 짝대기 붙어 있는 지번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짝대기 뒷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본번 있죠? 여기서 말한 본번은 짝대기 없는 지번을 말하는 거예요? 짝대기 앞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애워서가 아니고 문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안다고. 그러죠? 그래서 본번이라고 할 때 본번이 72번이거든요. 최종 부번이 60번이잖아요. 다음 순번으로 어떻게? 부번으로 하라 했으니까 60일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아듣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은 길게 했지만은 이거 나중에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두 개 외우시면 돼요. 부번 이렇게. 분할할 때는 부번으로 붙입니다라고 그것만 외우면 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설명하는 내용이니라 하나씩 다 말하지만은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요, 숫자를 주어지고 지번 어떻게 붙이냐 안 내요. 그렇게 한 번도 그렇게 나온 적이 없고 이 문장을 내거든. 그 문장 핵심은 부번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는요, 부번 나오면 맞는 말이에요. 부번 안 나와서 틀린 거예요. 네, 하나가 이제 더 있는 게, 자 여기 봐보면 살짝 피곤해지고 있죠. 와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이었는데 가벼운 것도 오래 들고 있으니까 부담되네.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땅이 있어. 그럼 아까 제가 이 땅이 분할됐을 때 지번이 진행 방향이 글씨 쓰는 방향이라 그랬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그런데 여기가 지금 건물이 하나가 있거든. 이 건물이 72의 1번지예요. 이 땅이 지금. 그럼 이 건물의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부도 다 지번이 몇 번이겠어요? 70의 1번지기지. 근데 이게 땅 이렇게 분할이 됐다고 쳐봐요. 그럼 분할이 돼가지고 두 필지가 됐다고. 그럼 하나가 70의 1이고 또 하나가 70의 60일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지번의 진행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70에 1이 되고 얘가 60일이 돼버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건물 관련돼 있는 장부들이 싹 다 바뀌는 거야. 집원을 싹 다 고쳐놔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건물 있는 필지가 분할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 있는 필지 있죠? 이 건물 있는 필지를 분할되기 전에 지번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그랬지만 이건 그렇게 하지 않고 건물 있을 때는 건물 있는 필지를 분할되기 전에 지번으로 붙여준다. 알아들었어요? 그럼 신청을 해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국가가 그 정도는 해줍니다. 당연히 해줘요. 당연히 이 건물 있는 필지 있잖아요. 이것을 분할되기 전에 지번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안 가고 여기서는 이게 70의 1이 되고 얘가 60일이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이것을 우리 법에서는 우선하여라는 말을 해요. 우선하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됐죠? 다음에 합병을 가볼까요? 분할은 필지 개수가 늘어납니다. 근데 합병은 필지 개수가 이제 주는 건데, 자 물어볼게요. 그럼 두 필지를 합병했습니다. 합병의 필지는 몇 개예요? 하나. 자, 네 필지를 합병했어요. 합병의 필지 몇 개예요? 하나. 40필지를 합병했어요. 합병하고 난 필지 몇 개예요? 하나. 합병을 하고 나면 항상 필지는 하나거든. 그런데 자, 네 필지 이렇게 있습니다. 합병을 했어. 그럼 합병 후의 지번은 이 네 개 지번 중에 하나 골랐어야 돼요. 어떤 걸로? 제일 빠른 걸로. 선순위로 갑니다. 72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이렇게 네 개의 필지가 있는데 합병을 했어요. 그때 합병 후의 필지는 자 이게 어떻게 하냐? 번번 중에 선순위로 해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번번 중에 선순위로 하라 할 때 여기서 말한 번번이라는 말은 짝대기 없는 걸 말하는 게 있어요. 짝대기 앞부분을 말하겠어요. 짝대기 없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번번이 어떻게 번번이에요? 3하고 5지요. 그러니까 그중에 선순위로 가는 거니까 73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와, 선생님 여기서는 나는 여기서 번번이 짝대기 앞부분인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72가 제일 선순위인 줄 알았다. 이렇게는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미국에서 들어온 지가 이제 3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내가 지금 헷갈리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합격생 중에는요. 이 중국 한족도 있습니다. 한족. 조선족이 아니고 한족. 그것도 야간반. 그 사람 공부를 잘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맞아, 잘하더라고. 베이징 쪽에서 대학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때 교환학생으로 들어왔었어. 이게 들어와가지고 국어 한거 되게 말을 잘해요. 이제 그거 쭉 여기서 있었던 거야. 근데 와 진짜 그래도 공부 정말 잘한 거죠. 우리 쭉 설명하다가 이제 우리 이제 교재가 한글로 써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이게 교재가 한글로 썼는지 잘 못 알아들으면은요 밑에다가 한자로 썼대요. 한자로 쓰면은 의미 파악이 잘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합격을 하고 자기가 한족이다라고 말하더라고. 그래서 와 대단하다 싶었지. 하여튼 우리는 원어민들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거 와봐요. 이제 이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네 개 필지를 합병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여기 소유자 있잖아요. 이 땅 소유자 A, 여기도 A. 소유자가 같아야 합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필지 소유자가 다르잖아? 합병 못해요. 그럼 만약에 필지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하기 쉽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먼저 같게 만들어야 돼. 소유자가 같아진 다음에 합병이 되는 것이지 소유자가 다른 상태로 합병을 못합니다. 이게 네 개 필지가 있거든. 근데 여기에 건물이 있어. 자, 건물 있는 상태에서 합병을 하고 싶어요. 그 합병 후의 필지는 지번이 몇 번이냐라고 했을 때, 자, 몇 번이 됩니까? 이때 이 74에 5라고 써놨지만은요, 이 건물 있는 필지를 합병 후 필지로 당연히 지번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약간 네 개 다 소유자 같다 그랬잖아요. 이 소유자가 나 이 건물 있는 필지를 합병 후 지번으로 해달라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청을 해야 돼. 그럼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청을 안 하면 그 원칙대로 가버리는 거야. 그럼 이게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되게 차이가 있을 텐데 여러분 같으면은 그냥 나 이걸로 합병을 지번해 주세요 라고 신청할 것 같습니까? 그냥 안 하고 그냥 냅둘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몰라서 뭐가 달라질지 모르니까 못하고 있겠죠. 근데 제가 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 정도 해줄 것 같아. 합병하러 오면은 설명을 물어볼 거예요. 당신 이거 합병을 하고 났을 때 몇 번째로 해드릴까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이거 선택할 수 있다. 아무 소리 안 해버리면 원칙으로 가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당신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부 싹 다 바뀌게 돼가지고 귀찮을 것 같으니까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들으면 땅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우 나 귀찮은 거 딱 실색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인도 필지를 해주달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이때는 분할하고 달라. 분할은 아까 건물 있는 필지를 당연히 분할되기 전에 집어넣어 붙였지만은 합병할 때는요 신청합니다. 신청해야 해주는 것이고 안 하면 원칙대로 가. 작년에 질문 이거 하고 쉴게요. 작년에 질문이 뭐가 많이 들어왔냐면 이렇게 설명했더니 선생님 그러면 건물이 이쪽 필지에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 어떻게 하면 돼요? 신청하는 거지. 소유자가 다 같은 사람이니까 나 이걸로 해줘요 라고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합병을 안 하겠지. 필지마다 건물 다 있는 땅을 왜 합병하겠어요? 말 알아듣겠죠? 그래서 건물이 뭐 하나가 있든 두 개가 있든 상관없어요. 그건 신청하면은 그 신청해서 그 신청하는 그 필지를 그 지번을 합병호 지번으로 붙인다. 이 정도. 자, 이 정도 설명했는데 어려워요, 쉬워요? 아우 너무 쉬워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지적법을 잘하고 있었나 착각할 정도죠, 그죠? 쉬워. 근데 여러분 이게 내용도 물론 쉽지만 진짜 쉬운 이유는 제가 쉽게 설명을 해서 그런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야, 나 다음 주에 안 나와도 되겠다. 다 아는 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쉬었다가 3교시 할게요.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